손흥민이 장차 지도자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10년도 더 넘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토트넘에서 뛰는 유소년 출신 선수들까지 알뜰살뜰 챙기는 모습으로 이런 일에 낯선 영국 사람들에게 감동과 충격을 주고 있는 건데요. 축구 선수들이 죄다 케인이나 다이어처럼 행동하는 것이 표준이라 생각하던 영국 사람들에게 2005년생으로 이제 갓 데뷔한 유소년 출신 토트넘 선수 경기를 하나하나 살피며 문자를 날려 격려하는 섬세함까지 갖춘 손흥민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한 일이 아닌 이런 모습은 특히 구라파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장 손흥민 선수의 이런 격려와 모범적인 행동 덕분인지 요즘 토트넘 성골 선수들은 케인이나 다이어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예의와 배려가 장착돼 있다고 합니다. 런던 주변 지역 구단으로 엄청난 라이벌의식을 자랑하는 아스널 선수가 경기장에서 넘어지자 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인터뷰 내용도 하나같이 손흥민 선수가 쓰는 화법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팀, 우리 동료, 우리 감독님 등 지극히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한 후배 선수는 손흥민을 좋아하다 못해 아예 생활에 온 관심사가 K컬처로 물들어버리기도 했다는 것이 기사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죠. 오늘은 토트넘의 젊은 피들이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손흥민 선수의 인성, 그중에서도 특별하고 섬세한 리더십이 담긴 일화를 꼼꼼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듣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로 가득한 손흥민 미담이 이제는 단순히 인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차기 감독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점에 주목해서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영국 현지 풋볼 런던은 토트넘의 유망주 돈니와 진행한 인터뷰를 공유했는데 이게 돈니 선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감동으로 더 많은 관심을 모아 화제가 됐습니다. 돈니 선수는 토트넘 유소년으로 뛰고 있으며 잉글랜드 19세 이하를 비롯해 연령별 대표팀 선수로 활약할 만큼 뛰어난 잠재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기도 한데요. 이번 시즌 마침내 프로 무대에 데뷔한 돈니는 나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계속 뛰고 싶고 1군에서 선발로 출전하고 싶다. 클럽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나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님과 손흥민 그리고 우리 동료 선수들의 도움 덕분에 데뷔할 수 있었다. 특히 손흥민과 교체되어 들어간 경기장에서 첫 데뷔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라 생각한다라며 인터뷰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후 이어진 인터뷰 내용에도 캡틴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손흥민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주변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는 엄청난 친화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항상 미소를 짓고 있으며 모두를 여러모로 도와주려고 한다. 훈련 동안 생각했던 점에 대해 따로 이야기해주기도 할 정도로 손흥민은 내게 정말 잘해준다. 최근에는 골대 앞에 있을 때 조금 더 차분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조언했으며 필요한 경우엔 추가적인 터치를 하라고 말한다. 그의 조언은 분명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나처럼 어린 선수들은 이런 선수들과 대화할 기회도 잘 없다. 이들이 우리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여길 정도다. 케인은 모든 잉글랜드 선수들에게 우상이었지만 토트넘에서 뛰는 내내 그와 한마디도 나눠보지 못했다. 그만큼 스타 플레이어들과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그래서인지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누구랑 더 친한지를 이야기할 때 나름 경쟁이 붙기도 한다라고요. 실제로 소니는 한참 어린 후배 선수들과도 친근하게 대하며 단순히 탈권위적인 리더가 아니라 팀 동료이자 선배로 경기장 안팎에서 스킨십을 하는 스타 선수로도 유명합니다. 소니의 인성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경기 도중 전술과 움직임에 대한 조언을 건넨 직후 이를 새겨듣고 결승골로 연결짓는 경험을 하기도 했던 파페사르 선수 사례로 보는 통솔력에 대한 이야기는 낯설 것 같습니다. 손흥민표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 중심의 팀이 됐습니다. 케인 시대의 토트넘과 한 가지 다른 점은 팀원들이 자신만을 위해 뛰는 시대가 가고 각자의 기량과 재능을 살려 팀 전체의 승리를 가져오는 데 집중하는 플레이를 한다는 점인데요.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 찐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전속력으로 시원하게 달려나가 골망을 흔드는 플레이보다는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며 동료 가짜가 빛을 내는 일을 돕는 데 힘쓰는 소니 모습이 아쉬운 건데요. 하지만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표 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손흥민표 토트넘은 아주 특별한 축구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이젠 직접 마무리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도우미 역할에 집중하며 축구 도사로 거듭난 건데요. 그리고 이런 역할 변화의 근간에는 후배 선수들을 육성하는 리더로서의 책임감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02년생 중앙 미드필더 파페사르는 손흥민에게 받은 조언으로 팀 전력의 주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젊은 선수인데요. 소니가 이 어린 선수의 마음을 쏙 빼놓은 것 같습니다. 토트넘 데뷔골을 기록했던 맨유전에서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소니가 내 은인이다 라는 인터뷰로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거든요. 물론 조금 일반적이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일생일대의 성취에 대한 소감이 소니 이야기로 시작한다니요. 그런데 웬걸 손흥민 역시 사르르 폭풍 칭찬합니다. 현장의 기자들 역시 조금 의아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당시 경기 영상을 돌려보는 분석 세션에서 한 가지 특별한 장면을 포착하고 이 관계를 금방 이해했다고 합니다. 바로 일종의 사수관계라고 볼 수 있다는데요.
노련하고 연륜 있는 베테랑 선수가 후배 선수들을 코칭하며 마음관리, 경기력 관리를 돕는 셈이죠. 물론 손흥민은 사르만의 사수는 아니지만 사르는 유난히 캡틴 소니를 잘 따른다고 합니다. 손흥민 역시 기회만 되면 사르를 폭풍 칭찬합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르를 보면 어린 시절 손흥민이 떠오른다. 그를 보고 있으면 내가 토트넘에 입단했을 때가 생각나는데 항상 웃는 점이 가장 멋지다. 그는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불어넣는 친구다 라고요. 사실 알고 보면 손흥민과 사르는 이전부터 끈끈한 사이를 자랑했습니다. 낯선 곳에 온 후배 사르를 챙기며 앞장서 적응을 도왔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르에게 다가가 장난을 칠 정도로 살갑게 대했거든요. 우리 회사 생활을 상상해보면 당장 10살 많고 그룹사 전체에서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는 선배가 와서 장난도 치고 친근하게 대할 때를 생각해보면 불편하면서도 참 고마울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사르의 상황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르도 훈련장에선 손흥민 껌딱지처럼 소니에게 꼭 붙어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며 쌍방이라는 점이 확인됐고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사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가장 잘 도와준 선수가 손흥민이에요. 캡틴은 정말 좋은 사람이죠. 제가 잘못된 영어로 말해도 그는 나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람들은 영어를 조금만 잘 못해도 놀리거나 무시하기 일쑤거든요. 하지만 소니는 처음 만난 날부터 친해졌을 정도로 달랐어요.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고 경기장 안팎에서 조언해줘요. 정말 고맙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 또 하고 싶네요.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라고요. 아무래도 독일과 영국 등 차별 심한 구라파 곳곳에서 백인들 틈새, 그것도 게르만과 잉글랜드 카르텔 속에서 지내는데 말도 문화도 다른 상황이 정말 힘들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라포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인지 당시 경기 영상을 보면 경기 중 손흥민은 사르에게 다가가 조언을 건넵니다. 이 전술 기억하지?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너는 이렇게 뛰어. 조금 더 발 안쪽으로, 그치? 라고요. 손흥민의 리더십과 통솔력은 바로 이런 따뜻함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대표주자인 해리 케인과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물론 케인에 대해서는 뭐라 나쁜 평을 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골을 넣는 결정력을 갖췄고 카리스마 있게 팀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보다 엄마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늘 팀의 승리만을 고민하고 동료들의 마음을 헤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르처럼 손흥민에 따르는 세력이 단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페리시치, 요리스, 다이어 등 리더 손흥민을 인정하지 않는 반동 세력은 모두 팀에서 치웠으니 바이오로 손흥민의 시대가 왔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만년 유망주로 임대만 다니다 끝날 뻔한 사르, 장래 팀의 에이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농후한 돈리 등의 선수들은 팀의 어떤 라이벌 선수가 쓰러져도 손을 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여유와 스포츠 정신이 있는, 한마디로 한국식 인성교육이 확실히 되어 있는 전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캡틴은 정서적 리더십에 더해 경기력 증명과 통솔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돌리와 사르의 일화만으로도 손흥민은 이 모두가 가능한 진정한 주장임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행복 축구하며 리더십 트레이닝 과정을 밟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남은 시즌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